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반도체의 시대는 이제 막 열렸다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슈퍼사이클, 공급 부족, 끝없이 치솟는 HBM 수요. 그 낙관의 한가운데에 구글이 던진 논문 한 편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돌 하나가 어떻게 시장의 수면을 뒤집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본이 움직이는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급하게 밀렸고 메모리 업종 전반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 파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너무 빠르게, 너무 넓게 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시장은 오랫동안 하나의 단순한 공식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GPU가 늘어날수록 HBM도 끝없이 필요해진다는 공식입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한 장에 여러 개의 HBM 칩이 붙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그런 칩이 수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에겐 거의 황금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많이 만들면 팔리고 먼저 만들면 더 비싸게 팔리는 시대. 모두가 그 질서가 오래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 전제를 건드렸습니다. 정확히는 AI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어야 하는 메모리 공간을 소프트웨어로 훨씬 더 작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 대화와 복잡한 문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발표한 방식은 그 부담을 극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시장은 그 순간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메모리가 덜 필요해지는 세상이 오면 지금의 폭발적인 수요 예측은 어떻게 되는가? 그 공포는 아주 직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메모리 요구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HBM 수요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HBM 수요가 줄어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이익 전망도 흔들리는 것 아닌가? 시장은 이 질문에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팔고 나중에 생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늘 그렇듯 공포는 이해보다 빠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어렵게 말하면 압축이고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AI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전 문맥을 계속 저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저장 방식이 지금까지 너무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구글은 바로 그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대신 핵심 구조만 남기고 의미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동쪽으로 얼마, 남쪽으로 얼마, 모든 좌표와 수치를 낱낱이 적어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정보는 정확하지만 무겁습니다. 저장해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메모리도 많이 먹습니다. 반면 구글이 제시한 방식은 그 경로 전체를 더 가벼운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짐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비유도 가능합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그 도서관의 책을 가능한 한 많이 통째로 들고 있으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접근은 반복되는 표현과 겹치는 구조를 걷어내고도 핵심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모든 페이지를 같은 무게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정리 능력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지점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무서운 부분은 단지 줄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주장에 있었습니다. 용량은 줄었는데 결과는 유지된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메모리 수요를 떠받치던 논리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수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수치에 쉽게 겁을 먹습니다. 한번 효율이 증명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요 감소의 상상력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반도체 기업들의 목을 조를 악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본이 주가를 흔들기 위해 붙잡은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구조의 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의 과잉입니다. 시장은 늘 이 둘을 일부러 섞어 보여줍니다. 구글이 발표한 기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AI의 메모리 사용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AI를 똑똑한 출력으로만 보지만 사실 AI는 기억을 유지하는 비용 위에서 작동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문맥이 많아질수록 메모리는 더 필요해집니다. 반도체 업계가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메모리 반도체는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은 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빅테크들은 실제로 그 믿음 위에서 수조 원 단위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메모리 업체들은 그 흐름 속에서 공급 부족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논문은 그 줄을 한 번에 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저장 구조를 훨씬 더 가벼운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수요 전망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HBM이 잘 팔린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그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가격을 흔듭니다. 주가는 현실보다 항상 빠르게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라면 왜 구글은 그것을 조용히 자기 비용 절감에만 쓰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논문으로 공개했을까요? 학문적 기여라는 말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은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처럼 생태계 전체의 주도권이 걸린 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누가 이 기술에 가장 열광하는가? 누가 이 기술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가? 그리고 결국 누가 생태계의 문지기가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구글의 의도는 단순한 메모리 절감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림 안에서 읽히기 시작합니다. 구글의 목표는 메모리 업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AI의 대중화입니다. AI를 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면 결국 대기업 몇 곳만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 개발자, 소상공인까지 AI를 쓰기 시작합니다. 구글이 노리는 것은 이 진입장벽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그렇게 장악됩니다. 비싼 기술을 값싸게 만드는 순간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들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는 메모리 몇 장의 원가보다 훨씬 큰 것을 가져갑니다. 접속량, 습관, 플랫폼 의존성. 결국 구글에게 중요한 것은 칩 한 장을 덜 사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AI 사용이 자기 인프라 위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효율이 높아지면 소비는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자주 반대로 움직입니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게 되는 현상.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사용량이 폭증하는 역설. 시장은 이 원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도 같은 길 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한 번의 작업에서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메모리 수요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쓸 수 있는 주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개별 작업당 절약된 양보다 전체 서비스량 증가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청은 가벼워지지만 요청의 개수 자체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술은 효율을 만들고 효율은 접근성을 만들고 접근성은 결국 총 수요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 사슬을 무시하면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기술을 두고 두 가지 정반대의 해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파괴하는 기술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시장 전체를 더 크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물리적 메모리 수요까지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촉매라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첫 번째 공포에는 즉시 반응하면서도 두 번째 구조는 너무 늦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기업별로 보면 풍경은 더 복잡해집니다.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이 논문이 던진 충격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효율화 기술은 곧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범용 메모리 업체가 아니라 HBM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차세대 HBM 시장에서는 공급 능력과 수율, 고객 승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갈 HBM 시장이 사실상 몇몇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찍어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도, 패키징, 열 제어, 안정성, 대규모 납품 능력까지 동시에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병목을 쥔 공급자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다른 방향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더 넓은 고속도로를 까는 대신 짐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건 분명 위협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실어나르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그 짐을 줄여버린다면 그 투자 논리는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 장면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구글의 기술이 주로 겨냥하는 것은 AI가 답을 생성하는 단계, 즉 추론 과정의 메모리 부담입니다. 그런데 AI 산업 전체의 자본 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학습입니다. 더 크고 복잡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고용량 메모리와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단순한 압축 기술 하나로 모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즉, 추론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습 수요까지 동시에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추론 비용이 내려가면 AI 서비스가 더 널리 퍼지고 그 과정에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중화는 다시 학습 경쟁을 부르고 학습 경쟁은 더 큰 인프라 투자를 부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의 효율이 하드웨어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생각하면 구글의 논문이 발표된 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차트를 내려다보았겠지만 공급을 준 기업들은 더 긴 시간축에서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 계약, 물량 배정, 생산 일정, 그리고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미 내년 물량 상당수가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논문 한 편이 모든 것을 즉시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반도체의 몰락을 선언하는 장면이라기보다 해석의 전쟁에 더 가깝습니다. 시장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는 서사를 사랑합니다. 그 서사는 단순하고 자극적이며 헤드라인으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깨끗하게 한쪽이 다른 쪽을 지우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 질서를 없애기보다 그 위에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병목을 더 쌓습니다. 물론 낙관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상용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로만 보였던 기술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 추론용 서버 시장에는 생각보다 이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은 늘 발표보다 느리게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의 경계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둘째, 이런 효율화 기술을 다른 국가와 경쟁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한 기업의 연구가 산업표준처럼 굳어지는 순간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누군가는 그 규칙을 먼저 활용해 비용을 줄일 것이고 누군가는 뒤늦게 따라가며 마진을 잃을 것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발명 자체보다 확산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셋째, 지정학은 이 모든 계산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 특정 장비와 소재에 대한 규제, 반도체 산업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경과 동맹, 제재와 허가가 생산성과 수요 곡선 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술 분석만으로는 절반밖에 보지 못합니다. 넷째, 메모리 주식은 이미 많은 기대를 선반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작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 악재의 크기보다 이미 쌓여있던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은 늘 명분을 찾고 있었고 구글의 논문은 그 명분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발표된 수치와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환경에서의 압도적 효율이 곧바로 대규모 상용 환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논문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실에 들어올수록 마찰을 만납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만 믿는 태도 역시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남습니다. AI 시대가 넓어질수록 그 바닥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반도체가 깔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효율을 높여도 서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더 똑똑하게 써도 메모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순간 하드웨어는 다시 현실의 바닥에서 모든 것을 떠받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읽느냐는 단순한 매수와 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짧게 보면 공포이고 더 길게 보면 구조일 수 있습니다. 더 얕게 보면 악재이고 더 깊게 보면 시장 확장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뉴스의 자극이 아니라 그 뉴스가 어떤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고 어떤 병목을 새로 만드는지 읽는 일입니다. 구글이 던진 논문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곧 붕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대는
가장 무서운 뉴스가 나온 뒤에야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외칠 때 실제로는 판이 더 커질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구글의 압축 기술은 메모리 수요를 즉시 소멸시키는 칼이라기보다 AI 사용 비용을 낮추고 시장 전체를 더 넓히는 장치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효율은 종종 소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바닥에는 여전히 메모리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반도체 제국의 종말 선언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수요 시대의 서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해석에서 갈립니다. 눈앞에 파란 불빛만 보고 시대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공포가 지나간 뒤에 남는 구조를 볼 것인가? 시장은 늘 먼저 흔들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가격이 아니라 해석의 속도에서 벌어집니다.